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건물에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부가 되겠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면은 너가 하는 일을 도와줄게. 예,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30년 지나서 우리가 둘이 만난 거예요. 네. 만났는데 정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왔어요. 예. 그래서 네. 약속 지키겠다고 이 땅을 예. 사준 거예요. 무지개 원리 또는 희망의 귀환 제가 그러네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그 꿈에 또는 희망의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신부님 그 책을 보면 어디서든 아무거나 붙잡고 그 희망을 찾아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네. 희망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다 희망의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놓쳤던 것들 가운데에 희망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물건들 가운데에서 뭐 쓰레기통에 아니면 좀 이렇게 창고에 있었지만 이거 있었네? 그러고 발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소들이 끄집어다가 그걸 희망으로 재활용해보는 거죠. 다 희망이에요, 다. 우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눈 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눈 감고 없다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어디에나 거예요.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있죠. 처음에 아무것도 사실은 콘텐츠 없이 희망을 떠들었어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내공이다 또는 면역력이다. 하여간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인생 해설사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고민들을 받아보시는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그런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쳐 있어요. 경제에서 문화, 심리 다 이어져요. 그럴 때 어떤 해결책 주셨어요? 아이고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버티자. 그거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위기는 또 맞이한 그 시대가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냐?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또 좋은 때가 와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사실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근데 왜 요즘 현대인들이 고민이 더 많을까요? 힐링이라는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이 고통지수가 조금은 달라요. 20대, 30대가 더 커요. 50대, 60대는 태어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면역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큰 것이 오더라도 그 면역에서 조금만 더 적응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견뎌요, 비교적. 그런데 이제 20대, 30대는 안 겪어보던 일을 갑자기 겪으니까 아야 소리가 더 크고 신음 소리가 크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내공이다, 면역력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견뎌요. 신부님이 해법을 내놓으신 것 중에 네. 내가 내놨어도 정말 솔로몬 같은 처방전이었다. 단 한 가지 처방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네. 나왔던 것이 이제 무지개 원리이고요. 실제 그거를 써먹어 본 분들은 많이 그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고 주변에 많이 이제 무지개 원리 퍼뜨리고.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무지개 원리 잠깐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무지개 원리는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 지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을 둘씩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지성, 감성, 의지. 우리 지성을 관리하는 인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지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런 걸 견디자. 그런 이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원리는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인데, 지금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결국에는 지혜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인데, 감성은 우리 운해하고 관계가 깊어요. 상상력은 이제 꿈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관이 있어요. 운해는 직관을 하거든요. 이건 성취에 대한 신념,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원리가 이게 이제 감성, 마음과 관련된 거고요. 감성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의지인데,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표출합니까? 보통 말로? 입으로, 아니면 몸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나가는 건 말이, 몸으로 나가는 거는 행동이고 습관.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가 됐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계속 밀고 가자.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요 일곱 가지거든요. 이 무지개 원리 일곱 가지의 그 가치는 이 축구 선수들이 이제 말하자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 동네에 있었고 저 동네에 있었고 저 동네에 있었는데,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팀을 만든 것이 무지개 원리의 가치예요.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요. 무지개 원리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사실은 말을 골라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말을 배려 놓으면, 그러니까 말에 오염이 되면은 앞에 거 네 가지가 다 날아가 버려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앞에 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서 긍정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말이 도구예요. 요즘에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도 내시고 또 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전파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무지개 원리 가지고 힘이 좀 딸려요. 무지개 원리는 성취 동기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고 지치고, 그때 필요한 것이 희망의 기운이에요. 희망의 귀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서 그 맨발 벗은 원주민들을 보고 신발 마케팅 사원들의 그 상반된 반응, 이걸 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 산업이 많이 한국에서 이제 주력 산업일 때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보냈잖아요. 텔렉스, 2장의 텔렉스가 왔는데 한 곳에서는 수출 전망 제로, 전부 맨발이니까 신발 못 팔아 먹겠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수출 전망 100% 전부 맨발임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전부 맨발임을 해석을 달리한 거죠. 그렇죠. 이야, 저 사람들 신발 신게 유도하면은 전 100% 신발 팔아먹겠다. 그랬는데 뭐가 맞았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요새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신죠. 그러니까 이 긍정의 사고방식은, 또는 희망의 사고방식은 결국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사실은 컨텐츠 없이 희망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컨텐츠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희망 안에.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실 어렸을 때 좀 굴곡진 삶을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불만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실망을 드려서 제가 애늙은이였어요. 도둑 맞은 유년 시절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어른 무게 연탄 지고 다니셨다고. 그런 걸 지고 다니면서도 이해심이 있었고 생각이 깊었고,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신부님이 되신 그래서 제목이셨군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는데도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최고대학의 공대. 공대는 왜 택하신 거예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전공이 공대였어요. 대학교 한 3학년쯤 돼가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 뭐를 하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지? 돈 많이 벌어서 어떤 보람을 일구는 것도 좋지만
돈 안 벌고 보람을 일구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신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네. 진로에 대해서 이제 내 꿈에 대해서 고민을 그때 이제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시대적으로 조금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정확하게 그 모래시계 세대예요. 그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있죠? 네. 거기랑 차이가 있다면 아마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전 학생.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데모에 가담했던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면 사실 떠오르는 장소가 명동성당이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도 신부님이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아무래도 뉴스,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명동성당의 장면이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늘 보면서, 아, 거기 이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고통의 당사자들이 거기도 피신해 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대열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제일 그때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고, 젊은이들은 또 한 번 이렇게 휠이 꽂히면 그냥 예?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서. 네. 결정적으로 딱 결심을 한 건 언제세요? 군대 소위, 네. 소위에서 중위로 막 진급했을 때 제대가 2년 남았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취업 준비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했던 네.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내면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자꾸 뜨거운 것이 생기고 확신이 들고 이러면서 이제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제일 고민됐었던 것.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혼자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좋아하는 분이나 연애하던 분 있으셨어요? 내가 좋아하던 애는 또 딴 애 좋아하고, 내가 만약 이러고만 이제 이게 애 늙은이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사실은 목석처럼. 네. 그래서 이제 독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보려고 토충사라는 절을 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절을? 절을. 왜냐하면 스님도 결혼 안 하시고. 신부님들 사는 거는 봤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됐고 네. 그럼 이제 스님들 사는 것도 한번 참고로 삼아보자. 사실은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뉘엿뉘엿 해는 지고 스님들은 다 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래도 고요가 싹 흐르는 것이 그래도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김수환 추기경의 네. 모습이 멋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멘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제의 모습인가. 네. 그랬을 때 참 추기경님은 이상향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멋지신 분이었죠. 바보 천사로 불리는 그 미소. 또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을 때 네네.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그 정말 짧고 간단한 말인데 이렇게 찡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신부님은 옆에서 보셨으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네. 이분은 결국에는 촌철살인을 하신 분이에요. 핵심을, 사태의 핵심을 찝었어요. 그리고 평생 되뇌이고 이것이 진짜 내가 목숨 걸 만한 소중한 가치냐 이걸 저울질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아닐 때는 더 그 나은 가치를 추구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방금 얘기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도 그런 진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죠.
신부님은 혹시 화나실 때 없으세요? 화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네. 평소에 예. 사실은 자기 매뉴얼들이 필요해요.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아주 고민할 시간도 없고 바로 행동으로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내 머릿속에 이미 여러 가지 지혜를 엮어가지고 매뉴얼을 한 딱 3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을 때는 에너지를 전이시켜야 되거든요. 이 화를. 그 에너지예요. 화는 에너지예요. 네. 그걸 소멸시켜야 돼요. 네. 소멸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그대로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화병이에요. 사람들이 두더지를 두들겨 패고 골프를 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거는 건강한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건강한 방법. 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희망이라는 건 사실 절망을 느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네. 지금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많아요. 예, 지금 희망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려운 거는 지금 어렵잖아요. 같이 어렵잖아요. 이 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3가지예요. 네. 관망, 절망, 희망이에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관망은 뭐죠? 그냥 지켜보기만. 지켜보는 거죠. 그래도 침착하게 이걸 이제 해요. 요것만 잘해도 중간 가요. 근데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막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지금 변수가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갈 때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망이 실제 사실보다 미리 찾아옵니다. 낙심되죠? 그러면 이제 주저앉죠? 가뜩이나 지금 일도 꼬여가는데 내가 힘이 거기서 축 처져 있으면은 지금 이 꼬여가는 데는 보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좋아지더라도 나는 이것을 같이 보조를 맞추지를 못해요. 네.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희망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응? 네, 그러면 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동돼요. 어떤 힘이 작동이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기입니다. 오기. 네. 오기가 언제 작동돼요? 포기냐? 계속이냐? 네. 근데 포기가 아니고 계속을 할 수 있도록 이 계속을 선택할 때 우리가 거기다 오기라고 붙지. 오기를 한번 부려보자. 네. 오기가 작동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안 쓰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혹입니다. 절망이 세면 셀수록 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 혹이가 돼요. 굴복하지 않는 거죠. 혹이 한번 부려보자. 더 세게 나가자. 세게 나가잖아요. 좀 막막한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좀 일찍 놔버리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거는 보통 말이죠. 포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뭐냐? 언제 포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것을 포기를 했을 때 후회가 없겠다. 그때는 포기할 시점이에요. 후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보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마음이 안 생길 때까지 그거는 버텨야 되는 거. 버텨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할 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아주 경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권합니다. 하여간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결국 우기는 것이 희망이고 우기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생존하고 또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것을 달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라는 말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이 라틴어 속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뜻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나 같은 놈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은 많은 절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상황이 열악한 속에서도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은 강연을 하시고 너무 많은 책을 또 쓰셔서 대중과 너무 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신부님인데 너무 세상 속에서
나와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바로 어젠가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 가치 없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비판도 안 한다. 그리고 비판이 없으면 저는 불안해요.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또 이거 의미 없는 일 하고 있구나. 네. 근데 비판이 있기 시작하면, 아, 이거 지금 내가 좀 뭔가 지금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 집필 계획을 갖고 계신 주제 또 책 있을까요? 주제는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쉬고 있어요. 다음 주제는 소통에 대한 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왜 소통은 더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네. 교육에서부터. 흑이냐, 백이냐. 회색은 없어요.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또는 진영 논리. 진정으로 소통이 되려면은 스펙트럼 논리 쪽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는 성장할 필요가 있다. 다 자기 색깔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면 이제는 역지사지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할 것 같아요. 눈높이. 맞습니다. 인간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 그 순수성이 이겨요, 나중에. 잔꾀,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큰 머리를 굴려라. 그러면 그게 바보거든요. 뚝심이에요, 뚝심. 제가 그래서 우보말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걸 할 때는 정말 우직하게 가고요. 단점은 그런 가운데에 조금 즉흥적인 것들도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나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저는 인간을 믿어요.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원수도 되고 피해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사람을 믿어봐라. 네, 신부님 여기 이제 신부님 집 같은 곳인데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 6시 정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밤에 그 전에 아주 늦게 오는 날 있어요. 그때는 뭐 7시, 8시쯤에 일어나고 그래요. 강연하시고 글 쓰시고 너무 바쁘셔서 시간 쪼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쪼개서 써야 돼요. 네. 저는 아침 시간에다가 승부를 걸어요. 그 하루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거기서 다 빼가지고 써요. 아주 중요한 건.